네, 3차시 논제 1-2번 풀이하겠습니다.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그림 이와 같이 n이 3 이상 자연수이고 k는 0부터 n-1까지 정수라고 합니다. y는 n분의 k가 s와 만나는 점을 각각 pk, qk를 하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이제 y는 n분의 k인 거죠. 그리고 만나는 점 pk, qk입니다. 자, 3번 PK 위에 중심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1인 같은 크기의 원들을 서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도록 영역 아래 최대한 많이 그리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제 왜 이거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많이 그리는데 왜 만나지 않아도 괜찮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물론 최대한 많이 만나려면 계속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계속 접하면서 가서 여기 끝까지 갔다 오치면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갔다 오치면 딱 그려졌을 때 이거 한 개가 원 한 개가 더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길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n분의 2가 이 원의 지름이 되는데 이 n분의 2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작게끔 거리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을 한 개 더 못 넣으니까. 그럼 그 거리만큼을 이제 그 원 사이사이에 배분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이 사이사이의 이 공간이 다 합쳐서 n분의 2보다는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PK, QK 선분 위에 이제 최대한 많이 넣는데 뭐 그게 꼭 접하는 형태가 아니라도 이제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대한 많이 넣은 원의 개수를 AK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면 n이 4보다 크거나 났을 때 그 a의 n-4가 8이 되는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라. 근거를 논술하라. 자, 보겠습니다. 뭐 k가 결국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k가 n 빼기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뭐 직접 한번 구해보죠.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논제 1-1에서 했던 얘기를 비슷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원이 마지막으로 딱 접할 때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 이때 어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지막으로 딱 접할 때 여기까지 거리를 재기 위해서 어떤 거리를 잴 거냐면 네, 이 y축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네, 했던 주제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하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직선을 그리고요. 중심,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이죠. 그리고 이 접점까지 이어준다면 네, 이 전체 길이는 1이 될 거고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n분의 1이죠. 그럼 이 길이는 네, 1 빼기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는 n분의 k인데요. k는 나중에 뭐 일반을 시켜놓고 k에 n-4를 넣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빗변이죠. 제곱 빼기 n분의 k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지. 자, 여기에 뭘 더해주면 되겠어요? n분의 1만 더해주면 되겠죠. n분의 1은 이 반지름의 길이죠.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에 이제 원이 최대한 몇 개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니까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의 값이 이제 pk, qk까지 거리가 되겠고요. 원 하나의 지름의 길이가 n분의 있죠. 거기에 가능한 원들의 개수 ak를 곱한 것이
우리가 만족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일반화시켜 두도록 하죠. 2를 나눠주고 좌우변에 n을 곱해주자. 2를 나눠주고 좌우변에 n을 곱해주면 좌변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를 안에 바로 이제 n 제곱을 넣는다고 생각하면요. 루트 n-1의 제곱에 빼기 k의 제곱 플러스 1은 네, a k가 되겠죠. 자, 이제 k가 n-4일 때 상황을 보면 k 자리에 n-4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루트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n-4의 제곱 더하기 1은 a의 n-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거리 내에 얘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접하면서 딱 끝나지 않고 길이가 약간 남지만 그 길이가 n분의 2는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값 자체는 같을 때면 가장 최대가 되긴 하겠지만 이 길이보다는 지름들의 그 원의 개수를 곱한 거에 총 길이가 일단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남는 길이가 총 합쳐서 n분의 2만 안 넘으면 되더라. 그러면 n분의 2를 빼준 것보다는 이 길이의 합이 커야겠다.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을 또 적을 수 있는데요. 2 곱하기 n분의 1을 빼주면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조정을 해주면 부동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면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보다는 ak가 커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이 원이 한 개 추가되기 때문에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개수를 한번 보면요. a의 n-4는 8이었죠. 네. 이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색깔을 좀 동일할게요. 결국 이거 계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n제곱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2n에서 8n을 더해준다면 6n이 되겠고요. 1 빼기 16이니까 15 플러스 1이 8보다 크거 같고 이게 첫 번째. 그러면은 6n-15가 크거 같다. 49보다 크거 같고요. n은 6분의 넘어가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15 더하면은 64가 되겠네요. 3분의 30이고요. 얘는 1은 3, 10.x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10.xx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두 번째 등호, 이 등호를 생각하면 부등호를 생각하면 8은 이 안에 건 계산해놨죠. 6n-15보다 작다. 64가 6n-15보다는 크고요.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n은 작다. 6분의 15 더해주면 79죠. 얘는 13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럼 n은 10.x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요. 13.x보다는 작은 상황. 그러면 여기서 n의 최대값은 가장 큰 n이니까 13이 되겠죠. 네, 간단합니다. 넘어갈게요. 이 상황을 생각해서 2번을 이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이 11이고 k가 0에서 10까지 정수라고 하자. 그때 성분 pk, qk 위에 중심 있는 원들 중 이웃하는 원들은 한 점에서 만나고 양 끝에 두 원은 s에도 접하는 k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근거를 논술하시오.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접하면서 쭉 이어 붙다가 양 끝에 원은 S 제일 큰 원이었죠. 접한다는 거는 아예 그냥 접하면서 쭉 이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다 이어져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것을 사용하면요. 자, n분의 2 곱하기 이게 원의 하나의 지름이었죠. ak 값이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위에 우리가 구해놨던 2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n분의 1 이 값과 완전히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가능한 k 값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정리해 줄게요. 아까 했던 그냥 ak를 바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2 나눠주고 n 곱해주면 ak를 바로 구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루트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1의 값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n을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k는 결국에 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가 된다는 것은 이 전체 값이 자연수라는 게 되겠죠.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루트가 풀려야 된다. 즉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꼴이 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n이 11이고 k는 0부터 10까지의 수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주면요. 결국 10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자연수가 되기에는 k를 생각하면 k는 이제 1부터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많이 여러분이 접해봤을 것 같습니다. k가 0이 되면은 괜찮겠죠. 10의 제곱이 되니까 6이 되면 36 빼서 10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은 64가 되는 거죠. 8의 제곱이지. 네, 그러면 6도 되고요. 그럼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10의 제곱 빼기 8의 제곱은 6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8도 괜찮죠. 그리고 10도 되나요? 10. 자, 여러분. 10은 이제 가능하지 않는데요. 10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죠. 10의 제곱 빼기 k 제곱이니까. 그 말 다시 말하면 이 값이 0이라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루트 안에. 근데 이 값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삼각형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빗변이 1-n분의 1의 전체 제곱 높이가 msk의 전체 제곱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이 길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빗변이 크긴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2번은 가능한 k 값은 0, 6, 8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m이 주어져 있을 때 k를 n-m이라 하자. 네, 당연히 n보다는 m이 작아야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1 원 하나를 선택해서 선분 pn-1, qn-가 만나는 두 점 x의 좌표를 각각 pq를 하자. 아, 복잡하죠. 복잡하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반원이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이제 k가 n-m이니까 y가 n분의 k인데 n-m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y축은 그려줄게요. y축 0.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원 반지름 길이가 n분의 1인 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원이 줄지어 이렇게 있겠죠. 줄지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를 픽을 한다는 거예요. 얘를 픽해도 되고 뭐 얘를 픽해도 되고요. 그래서 픽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원 하나 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 여기가 pn-m 여기가 qn-m이죠. 얘와 이 원이 만난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pq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p, 여기를 q로 하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pq 사이에 또 x를 하나 잡습니다. 뭐 요쯤에 잡을까요? x를 하나 잡아서 y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런 거죠. 직선을 그렸을 때 선택한 작은 원과 만나는 두 점 중에 y좌표 큰 점부터 x축까지 거리를 한변하는 정사각형 AX를 그리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AX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거긴 하지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적당히 이 원을 움직여서 이 길이만 일단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을 정확히 어디로 잡으면 좋겠냐면 원점으로 잡으면 좋겠다. 이 조그마한 원을. 그래서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PQ, 그러니까 뭐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P는 사실 마이너스 n분의 1, Q가 n분의 1, 그리고 이 원은 x제곱 더하기 y 좌표를 생각하면 y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이 제곱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1이었죠. n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PQ 사이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행이동 했냐면 적당히 x를 잡을 거고 그 길이를 생각할 건데 뭐 이 x에서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빨간 선의 길이를 한변을 하는 정사각형을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평행이동해서 이 중심의 x좌표를 0으로 만들어도 이 빨간 선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실제 계산으로서는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해 보면, 자, 이 길이는 n분의 1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알고 있어. n분의 n-n이죠. 그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x잖아,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 얼마가 될까요? 이 거리는 n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x의 한 변의 길이는 n분의 n-n의 이거 루트 씌워야죠. 네. 플러스 루트 n 제곱분의 1 빼기 x 제곱의 전체 제곱을 한 게 ax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ax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단면 이제 닫힌 구간 p에서 4분의 p 플러스 3q니까 pq가 다 n분의 1이랬죠. 그러면 이 구간을 이렇게 잡자.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이 넣어주면 2n분의 1이 됩니다. 확인되나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x축의 수직으로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의 넓이가 ax인 입체 도형의 부피를 vn이라고 할 때 vn을 구한 후 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자른 단면의 넓이를 주어주고 입체 도형을 구하는 식을 그 논제의 제시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vn은 인테그랄 여기 적분 범위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2n분의 1까지
ax, dx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친절하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2n분의 1까지. 자, ax 그대로 넣을게요. n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의 전체 제곱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계산이 일이죠. 여기서부터 되게 귀찮긴 한데요. 뭐 여러분이 더 복잡한 계산도 열심히 잘 하는 거 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곱해주면요, n분의 n-n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 뒤에 거 먼저 또 제곱해줄게요.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n분의 n-n 루트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되겠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죠. 자, 다음에 적당히 전개를 해줄 건데 여기서 변수가 x라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x가 아닌 애들은 제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수 이 적분 구간의 길이를 곱해주면서 상수처럼 빼내겠습니다. 자, x 빼고 생각하면 얘네 두 개는 사실 상수 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x제곱은 이 적분 구간 내에서 적분 가능하죠. 얘만 좀 잘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뭐 얘네 둘이는 두 개 더해주면 n제곱이 분모로서 통일이 되죠. n제곱분의 m제곱 마이너스 2nm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인가요? 이 적분 구간의 길이는 2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즉 2n분의 3이니까 2n분의 3 곱하기 상수에 해당하는 n제곱분의 m제곱 마이너스 2m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을 이제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2n분의 1까지 이거 계산해주고요. 다음에 n분의 2의 n 마이너스 n을 빼내주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n분의 1에 2n분의 1까지 루트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dx를 계산해주자. 이거 참 영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계산인데 조금 노가다가 있긴 해요. 그런데 2분의 이 2n-n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그냥 n-n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하자. 자, 그러면 2n 세제곱에 나중에 계산이 필요하면 풀어주겠습니다. 3에 n-n의 제곱에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자 이거 암산하자. 3분의 1에 8n 세제곱분의 1 빼기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갈게. 그러면 더하기가 되고 8n 세제곱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이 약분돼서 8n 세제곱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자. 8n 세제곱분의 3 되겠어요. 여기까지. 더하기 n분의 2의 n-n인데 선생님 이거 미적분학에서 이 적분하고 어떻게 계산을 치환해야 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치환하지 않아도 이제 이거 여러분이 미적분을 사실 배웠다면 눈으로 보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얘를 y로 하면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n제곱분의 1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원의 넓이가 되는 거야. 뭐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n분의 1인 반원의 넓이. 근데 이 반원의 넓이를 생각할 때 적분 구간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2n분의 1까지잖아요. 마이너스 n분의 1은 여기 끝점이고 2n분의 1은 어디냐면 여기 중간이 2n분의 1이겠죠. 그러면 결국 넓이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라. 이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져서 살짝 정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2n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어요? n분의 1이었죠. 아, 1대 2가 되는 거 보입니까? 1대 2 대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2n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다. 뭐가? 여기가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좋다. 180도에서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시타.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된다. 3분의 파이 제곱이더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높이 4n제곱 8n제곱이죠. 8n제곱분의 루트 3이더라. 자, 노노 이 그 부채꼴 넓이 얘 보면요. 네. 계산을 잠깐 정식줄로 놨죠. 3n 제곱분의 파이죠. 네, 파이 제곱이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저 적분값이 이 부채꼴과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니까 이 2분의 n-m 곱하기 3n 제곱분의 파이 더하기 8n 제곱분의 루트 3이더라. 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 분모가 세제곱이거나 n의 제곱이거나 이렇게 분류를 해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8n 세제곱을 한번 계산해주면요. 12의 n-n의 제곱에 플러스 12 빼기 3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 다음에 n분의 2의 n-n에 24n제곱으로 묶어내고요. 8파이에 3루트 3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물론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해놓고 상황을 한번 지켜보죠.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이었냐면 VN을 구한 후 여기까지 본 거죠. 수열 루트 n의 an-m V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서 조사하면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부터 구해야겠냐면 A에 결국 이런 상황이겠죠. 루트 n의 a n-m의 vn이다. 그러면 a의 n-m도 사실 우리가 앞에 구해놨었다. a n-m 뭐였어요? k가 n-m일 때 그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원을 그려 넣었을 때 원의 개수죠. 우리가 1번에서 그 원의 개수에 대한 식을 충분히 유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접할 수도 있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얘를 하나 따오면 여기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n 자리에 k 자리에 네 n-m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k 자리에 n-m 넣으면 a의 n-m은 루트 n-1의 제곱 빼기 n-m의 제곱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같고 ak는 an-n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n-m의 제곱보다는 크다. 우리는 결국에 다음 값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조금 지울게요. 결국 얘의 극한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an-m의 루트 n을 곱한 거에 대한 부등식이 나와 있고 이 안의 값을 조금 상황을 한번 보면 얘의 차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결국 관심은 n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 n제곱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빼기 m제곱에 플러스 2mn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n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일단 2n으로 묶어내자. 그러면 m-1 중요한 건 차수가 n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m-1은 뭐 약간 개수 취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의 꼴이다. 이러면 돼야 되겠지. 루트를 씌운.
그러면 루트 n에 얘가 곱해진 상황이고 여기 전체 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이 루트 n 곱하기 an-1이 가능한 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n의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n의 1차 형태까지만 이제 n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V에는 이제 분모에 이렇게 뭐 n의 세제곱꼴이나 n의 꼴이 있으니까 얘를 좀 적당히 나타내 보자. 결국 무한대로 갔을 때 특정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려면 결국 얘에서 가능한 n의 차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n의 세제곱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n의 제곱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12n의 제곱까지. 그리고 이런 9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 뭐 8n 세제곱분의 9라는 애를 계산하면 n 세제곱분의 적당히 알파꼴. 또 여기서 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2 mn 이런 애도 있고 하니까 n 제곱분의 적당히 베타꼴로 정리할 수 있겠고 n분의 감마꼴로도 정리할 수 있겠죠. 12n 제곱 얘를 선택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n의 1차를 vn에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값들은 사실 n을 곱한다고 해도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0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중요한 건 이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의 개수를 일일이 구하지 말고 n분의 감마, 이 감마 개수만 구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여기서 8n 세제곱분의 12n 제곱은 좀 유의미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분모가 n의 세제곱이니까 분자에서 n 제곱이 나오는 거를 보면 되는데 n 제곱이 나올 리가 없죠.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값이 없고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n분의 1의 꼴이니까 감마는 2분의 3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봤을 때 그러면 이 vn의 루트 n의 am-m을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vn 그래 나중에 여기 붙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크거 나왔다. 크다. 이제 부동호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루트 n의 a-n은 루트 n 루트 2의 m-n 1의 n-m 제곱. 식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1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n 제곱분의 알파 n 제곱분의 베타에 2분의 3 곱하기 n분의 1. 우변도 좌변도 이제 비슷합니다. 플러스 1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루트 n에 루트 이 값은 사실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2의 m-1의 n의 -m제곱 플러스 1의 이렇게 끝났고요. 여기다가 n제곱분의 알파 n제곱분의 베타에 2 그냥 2n분의 3이라 적을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 자, 이제 어떻게 n을 무한대로 보내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좀 강력하니까 이 n이 곱해지는 것들도 다 0으로 보낼 거고요. 유의미한 거는 2의 m-1의 루트를 씌운 게 n의 1차식의 개수가 되겠고 곱하기 2분의 3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수렴할 겁니다. 여기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이 1은 당연히 0으로 보낼 거고 결국 2차수 루트 2의 m-1의 2분의 3으로 이 전체 값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해서 우리 정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a m-m vn의 이 수열의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3에
루트 2 n-1로 수렴한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존재를 하고 수렴하는 값은 2분의 3 루트 2 n-1이었다. 길었죠? 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뭐 기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을 수 있겠어요. 루트 2분의 3 루트 뭐 n-1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요. 어쨌든 얘가 극한값이더라.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2학년 영재학급이었는데 수학 수업은 이제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수학제 꼭 다 제출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래도 피땀 흘려 수업 들었던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도 괜찮습니다.